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테슬라가 비행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그걸 찝찝는다기보다는 한번 이 전기 비행기, 일종의 UAM, Urban Air Mobility, 이 UAM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제 관심을 받게 됐냐면, 당연히 저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매우 소중히 생각합니다. 댓글에도 있었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킬로그램당 400Wh 정도의 배터리를 3, 4년 안에 이제 대량 생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이런 UAM 사업도 할 것 같다라는, 뭐 꼭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3, 4년 뒤에 이걸 매스 프로덕션에서 뭐 5년 안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로 보셔도 됩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S&P 500의 요즘 기업들이 옛날과 달리 10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5년 뒤에 한다는 얘기는 그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프로토타입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전기로 가는 비행기죠. 많이 타지 않고 뭔가 이제 교통수단, 이제 근거리 교통수단을 자동차가 아닌, 워낙 도시가 과밀화되다 보니까 이런 드론 비슷한 거에 사람 몇 명 태워서 이제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이제 비행기를 띄워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걸 알아보면서 좀 놀랐던 점이 뭐냐면, 제가 올해 초에 현대가 우버랑 손을 잡고 에어택시 서비스를 이제 기획한다는 사업 프로포저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UAM이 나오고, 이런 비행기들이, UAM들이 이제 이착륙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들. 진짜 그림은 참 멋있죠. 이거 보면서 솔직히 그때 당시는 이게 좀 멍멍이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니, 전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지금 전기로 해서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근데 이번에 좀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그 정도는 아니구나. 이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갈 길이 정말 멉니다. 그러니까 아예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했듯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앉은 건가. 전기차 사업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아니면 수소차나 전기차 중 둘 중 하나 이제 집중을 하든, 이런 프로포즈를 내고 앉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아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실제 지금 이거를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배터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주 경량 비행기죠. 그러니까 어떤 조종사를, 그러니까 일반 개인을 뭐 아주 특수한 용도는 아니지만 이제 트레이닝 용도라든지 먼 거리를 가지 않는 2인용 아주 경량 비행기는 이미 회사가 있습니다. 배터리로 가는 아주 경량 2인승 비행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런 UAM이라든지 에어택시 사업을 하기엔 좀 무리죠. 근데 현재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터리 수준으로도 비행기가 일단 뜨긴 뜨는구나. 거기서 이제 좀 놀랐고요. 뭐 다른 이야기도 좀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세미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논문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지금 현재 배터리 기준으로는 이제 적재 함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가려면 배터리를 왕창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물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비행기는 정말 택도 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시제품이 있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실제 나사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프로펠러가 몇 개입니까? 그 앞에 인트로 영상을 썼듯이 릴리움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트 엔진과 달리 이제 모터는 그렇게 강력한 출력을 내기가 좀 힘드니까 지금 프로펠러를 여러 개를 달아서 이제 고속으로 추진력을 얻으려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극단적인 디자인을 좀 취해야 된다는 점, 대신에 모터 하나하나가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가볍고 컨트롤하기가 쉽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에는 훨씬 더 이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솔라셀을 이용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한 명이나 두 명이 막 이제 전 세계 일주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네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예전부터 이런 비행기들이 개발이 됐지만, 이걸 가지고 트랜스포테이션에 실제로, 그러니까 운송수단으로 쓰기에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배터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수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런 경량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굳이 비행기를 전기로 이제 써야 되냐는 얘기죠. 꼭 배터리를 탑재해서 비행기까지 이렇게 모터로 가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야 워낙에 많으니까 이런 CO2를 배출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비행기가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게 좀 전 개인적으로 사업이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전기 자동차가 확대되다 보면은 결국 연료값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들이 점점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 지금 매장대에서 지금 계속 푸고 있는 기름은 계속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항공료는 계속 꾸준히 항공의 그 연료는 꾸준히 유지가 될 텐데 안정적인 가격에 대한 그걸 이겨내고 이걸 배터리로 변환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CO2가 생각보다 이게 비행기도 많이 뿜더라고요. 보시면 아무래도 도메스틱 플라이, 그러니까 미국 내 이제 근거리를 가는 도시와 도시를 가는 비행기는 이제 대부분 비행기들이 이착륙 시에 연료를 많이 소모하니까요. 특히 이제 이륙 시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CO2를 많이 내놓고요. 이거는 정말 사람 한 명당 그리고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유닛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픽스해 놓고 같은 동일한 조건일 때 얼마나 CO2를 뿜냐인데 비행기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지독한 건 차를 혼자 타고 가시는 게 제일 큽니다. 여기 가장 낮은 것은 KTX, 그러니까 유로스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KTX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행기의 문제점은 CO2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가적인 공해도 더 내놓는다는 거죠. 온갖 걸 다 뿜고 갑니다. 그러니까 별로 비행기가 이렇게 친환경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줄이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비행기가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는 이걸 보고 결국은 친환경을 위해서 어쨌든 현재 화석연료를 비행기도 좀 버려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CO2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사람 한 명당 결국 비행기 한 번 타면은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별로 내놓진 않지만 앞으로 이게 회복이 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친환경의 여러 압박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자동차만큼 그렇게 하드 드라이브가 걸려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얘기 드렸던 게 아무래도 그 배터리 에너지 덴시티가 문제겠죠. 현재 배터리 기술로 이 비행기를 띄울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일론 머스크가 400W per kg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비행기를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과연 이거 갖고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 이제 네이처 에너지에 이것에 관해서 이제 논문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타는 여객기를 최소 이런 도메스틱 플라잇을 갈아치우려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최소 킬로그램당 800Wh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로서의 그런 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UAM은 이거보다 낮아도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현재 타고 있는 비행기들은 그 UAM에서도 당연히 좀 거리가 먼다든지 사람을 좀 많이 태우려면은 한 이 정도는 진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는 여객기로 한정을 하게 되면은 이 논문에서 킬로그램당 1200W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지금 현재 유가랑 전기값을 비교했을 때 아주 이제 손쉽게 이게 트랜지션이 생긴다는 거죠. 이 논문에서 킬로그램당 800W도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듯이 어떤 페널티를 결국에는 비행기 산업에도 때려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와도 어느 정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비행기라는 건 에어버스라든지 보잉의 737 이런 것들을 갈아치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400W 킬로그램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400W로 얘기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3, 4년 안에 이 논문에서도 꼬집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배터리 기술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느낌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빨리 발전하지 않습니다. 연 3에서 4% 정도? 그러니까 결국 800W까지 오려면 20년에서 최소 30년, 그러니까 2050년에나 가능한 일이죠. 전혀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걸 소개시켜준 이 논문을 베이스로 기사에는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죠. 일종의 이제 하이브리드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일렉트릭으로 가는데 결국은 2050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400Wh로 낮추고 이걸 이제 3, 4년 빨리 올 것 같이 얘기하려면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이걸 뻥을 친다 그래도 여기다 800Wh를 쓰기에는 이게 이 현실성이 전혀 없죠. 그럼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400W 킬로그램을 얘기했냐? 근데 이걸 이제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정확히는 얘기하지 않고 비행기를 잘 컨트롤하면은 이 정도의 에너지 덴시티로도 가능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주 높은 상공으로 가면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저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회의적이라고 좀 보는데, 단지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에너지 덴시티를 그래도 올리려고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테슬라라는 이 기업이 워낙 가격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값싼 인산철을 아주 유력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버리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테슬라 역시도 가격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덴시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방향성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추후 물론 리튬 황이라든지 이런 배터리를 계속 업데이트 하겠지만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배터리를 실어도 이렇게 비행기가 그라운드 되는 그 배터리에서 불이 나서 비행기가 못 뜬 사고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생각한다면은 과연 이게 3, 4년 안에 가능할지 좀 미지수긴 하지만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모습이 뭐 다들 현업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